안녕하세요.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. 가끔 남친 집에 인사 다녀온 글들을 보게 되는데 제 이야기도 나름 막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.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종류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가서 설거지를 시키거나 과일을 깎으라거나 하는 건 없었으니까요. 결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? 지금은 전 남친이 된 그놈하고 사귄 지 5년쯤 되었을 때 저도 나이가 차고 남친도 결혼하자고 졸라대기 시작했고 때마침 남친 부모님께서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. 말이 5년이지 사귀고 2년쯤 지났을 때 친구가 우선순위였던 남친에게 지쳐 한번 헤어졌다가 거의 2년을 매달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1년 정도 다시 사귀고 있을 때였습니다. 동갑이었는데 둘 다 20대 후반이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라 남친 집에서도 얼굴 한번 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. 한 달 전쯤부터 얼굴을 보자는 이야기가 남자 쪽. 그러니까 예비 시댁에서 먼저 나왔고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. 그때는 한 달 전에 약속이 정해진 거라 나름 옷도 사고 예비 시댁에 잘 보이려고 살도 빼고 선물도 이것저것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. 약속 시간이 12시라고 치면 8시에 연락드려 오늘 찾아뵙겠다 한번 말씀드렸고 도착하기 전에 11시쯤 다시 근처다. 12시 정도 찾아뵈면 되겠냐 하고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고 갔었습니다.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너무 어이없는 게 전남친 아버지, 즉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이 갑자기 등산을 갔다고 하시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었고 약속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2번이나 연락드리고 약속 시간을 계속 확인했는데 등산이라니요. 그 와중에 1시간 정도 뒤에 오시긴 하더군요. 100번 양보해서 아침에 도저히 뺄 수 없는 등산 약속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와의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동네 뒷산에 갑자기 등산을 가셨다는 거였습니다. 솔직히 정말 뺄 수 없는 약속이었다 하더라도 한 달 전에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오겠다고 먼저 약속을 잡았으면 미뤄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것도 전 남친이 아빠는?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1시간 전에 갑자기 전화 받고 등산 갔어. 곧 올 거야. 이렇게 대답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웃긴 건 예비 시어머니가 더 가관이었다는 겁니다. 저희 도착했을 때 막 일어나신 듯 머리는 산발을 해서 홈드레스라고 해야 되나? 말이 홈드레스지 그냥 잠옷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. 문 열어주시면서 왔냐? 하고 한마디 하시면서요. 동네 친구를 데려와도 저러고는 안 나오겠다 싶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과일을 깎아주셨는데 참 기가 찬 게 그러고는 다시 주무시러 들어가시는 겁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등산 가셨던 남친 아버지께서 오셨고 그때 어머니께서도 나오셔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등산 갔다 왔으면 좀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자고 일어났으면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두 분 다 씻지도 않고 좁디 좁은 식탁에 둘러 앉으셨고 며칠 전 제사를 지낸 건지 먹다 남은 다 식은 전이랑 먹다 남은 닭볶음탕에 파만 더 썰어놓고 끓여주시는 겁니다. 먹다 남은 닭볶음탕을 다시 끓여서 냄비채로 주시는데 먹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가 닭 알러지가 있어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. 뭐 이거야 미리 얘기 안 한 저도 문제겠지만 남친이 사귄 지 몇 년 차인데 그걸 몰랐겠나요. 그래도 이건 미리 안 챙긴 우리 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. 그렇게 냉장고에서 꺼낸 다 식은 전 중에 동그랑땡 1개와 김치로 밥을 먹는데 반찬도 문제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거니 나름 긴장해서 그런지 엄청 맛있게 먹지는 못했었죠.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친 아버지께서 곧 결혼할 거냐? 우리는 돈 없어서 결혼 못 시켜준다. 그런데 결혼할 거면 우리 집 가풍을 배워야 하니 3년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해봐야 한다. 그 후에 집을 해주는 건 생각해보겠다.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엄청 살을 붙여서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딱 저 내용이었어요. 저 집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. 남친에게 늘 결혼할 때 단칸방에 월세로 시작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손 벌리지 말자 하고 자주 이야기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저희 집이 전 남친네보다 잘 살아서 집은 제가 해도 되는 문제였죠.
그런데 뜬금없이 집 해줄 테니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 해라 하고 말하는 게 참 기가 차더라고요. 무슨 며느리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. 너무 황당해서 뻥져 있으니 남친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좋게 좋게 거둔다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종합해서 정리해보자면 내가 아들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제 아들이 돈 좀 벌어서 효도하려고 하니 데려가냐. 딱 이 말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결혼하면 용돈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.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앉아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희 집에 몇 번인가 남친이 인사 왔을 때 밥 먹는다고 하면 엄마께서 새 반찬 새국으로 잔치상을 차려줬던 게 생각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지 나는 왜 이 집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?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러워지기까지 하는데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습니다. 정말 울 것 같아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일어나서 나왔고 그렇게 화장실에서 눈물 자국을 지우고 화장을 고치고 나오니 분위기가 싸하더군요. 남친이 제 눈치를 엄청 보면서 우리 약속 있다. 곧 결혼하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만나기로 했다. 하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. 저 당연히 나오자마자 헤어지자고 했어요. 결혼 얘기 내가 꺼냈냐. 네가 하자고 하도 졸라대서 부모님 뵌 거 아니냐. 한 달 전부터 약속 잡아서 시간 맞춰 왔더니 약속 시간 어기는 건 기본에 먹다 남은 음식을 대접하질 않나. 동네 친구가 와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. 그리고 왜 니네 집에서 나는 잘난 아들 훔쳐가는 천하의 도둑년이 되어 있냐. 하고 소리치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. 제 말에 남친은 쩔쩔매면서 그런 거 아니라며 싹싹 비는데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다시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전에 남친과 헤어졌을 때 우선순위 문제라는 게 항상 저하고 약속을 잡은 후에 다른 약속이 생기면 저하고의 약속을 미루려고 한 게 문제가 됐던 거였습니다. 그게 남친 아버지라는 분을 보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. 며느리 될 사람이 오는데 1시간 전에 등산 약속이 말이 되나요? 결혼한 친구들이 지금 남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시아버지 될 분은 꼭 봐라.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. 하는 말이 정말 뼈에 사무쳤습니다. 남친이 빌고 또 빌고 매달리고 했지만 도저히 이 사람하고 결혼은 아니다 싶어 완전히 헤어지자 했고 자꾸 집에 찾아오기에 본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. 그렇게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그 사람과 연관된 건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 카톡으로 제 아이디를 검색해서 추가하고는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. 우리 엄마도 너 기세 보이고 인상 더러워서 싫대. 그리고 밥 먹는 것도 깨작거려서 별로래. 하고 보냈던데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. 참고로 저 말을 그놈 엄마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른들이 나 인상 쎄 보인다고 많이들 말하셔. 내가 인상이 쎄 보이나? 하면서 전 남친에게 상담을 했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저한테 한 거였죠. 저 상처받으라고. 그래놓고는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돌아오라 하고 톡을 해오는데 진짜 무슨 사이콘 줄 알았습니다. 현재는 안전 이별하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. 내 20대의 거의 모든 추억이 그 남자와 함께였는데 그 부모 꼴을 보고 나니 20대의 10년도 안 되는 추억으로 남은 60년 인생을 말아먹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졌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선택이죠. 만약 제가 멍청하게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 댓글. 꼭 꼴 같지 않은 집구석이 가풍을 찼더라고요. 그 집구석은 손님 불러놓고 등산 가고 씻지도 않고 머리 긁으며 인사하고 늦잠 자고 며칠 지난 음식 내놓는 게 가풍인가요? 집구석에 뭐 하나 배울 거 없고 오히려 가르쳐야 되겠네요. 제발 그 새끼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길 빌고 또 빌어봅니다. 잘 헤어지셨고 늘 행복한 일만 있길 빌어요. 두 번째 댓글. 가풍을 빙자해서 무료노에 드리려고 작정했던 건데 잘 빠져나오셨네요. 어리숙하게 팔자 스스로 베베 꼬았다면 돈 벌어다 주고 집안일에 잔심부름하고 오만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손주 낳아서 키워줘야 했을 겁니다.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. 세 번째 댓글. 아들 낳으면 없던 가풍도 생기나 봅니다. 3년 동안 살면서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건지.
손님이 오던가 말던가 등산 가고 잠을 쳐자는 게 가풍인가요? 이상한 놈 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다행이에요. 저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우리는 너네 보태줄 돈 없으니 5년 후에 결혼하거라 하고 말하더군요. 전 남친도 생활비 대느라 모은 돈이 없었기에 집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. 5년 동안 뭘 모으겠어요. 하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생활비 대줄 아들 뺏어간다고 반대했던 거였습니다. 저한테도 가풍을 익혀야 하니 5년간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가풍이 어딨냐고 전 남친이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냥 그 집과 얽히고 싶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. 지금은 다른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아주 마음 편하게 살아요. 시부모님 퇴직하셨는데 바른 생각 가지고 아들들을 키우셔서 남편과 시동생 둘 다 성격이 동글동글하고 자존감도 높고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.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니 저도 알아서 챙기게 되고 명절에는 시동생 부부와 시간 맞춰 시부모님 뵈러 여행도 다니고 했습니다. 전 남친이 가끔 제 SNS 게시물에 실수로 좋아요 누르는 거 보니 염탐하는 것 같은데 이젠 별로 관심도 없네요. 정말 그때 똥차를 인지하고 헤어지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 번째 댓글. 남편 볼 때 시아버지 보라는 거 인정합니다. 저는 남편이 연애 시절에 너무 여리고 착해서 시어머니 닮았나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은 그냥 여린 척 한 거였고 아버님이 진짜 여리고 착하시더라고요. 결혼 전에 알기 힘든 일인데 쓴이는 미리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